암거래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이 체포한 가결은 검과 짜고 친 암거래다. 비명계 직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재명 대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 유튜브에 나와서 본인의 이 체포한 거 2023년 9월에 있었던 2차 체포한 그 가결에 대해서 이거 검찰과 이른바 비명계가 짜고 친 암거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이런 것들하고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 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누가 짜요?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요? 오, 아니 뭐 추격적인- 짰다는 거 증거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이지. 이제 추정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타임이 6월달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법 처리될 거니까 당 대표를 그만둬라. 그만두지 않으면은 뭐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사퇴를 해라. 의원이요? 민주당에서 뭐 유력한 분이 유력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신기해. 근데 시점도 정해줬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근데 이거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영장 청구 시점하고 딱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그럼 구속되면은 내가 옥중에서라도 내가 사퇴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계획도 다 짜고. 네, 이재명 대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조곤조곤 얘기했어요. 내가 나중에 봐서 곰곰이 보니까 이 유력한 민주당 내에서 유력한 분이 나한테 대표직 사퇴하고 내려와라고 얘기한 그 시점과 또 영장 청구가 또 교묘하게 시기가 맞물릴 때 결국 짜고 친 거 아니냐, 암거래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 얘기는 김진욱 대변인님 요즘 이재명 대표 한창 통합 행보 막 하고 있거든요. 비명계 만나고 점심도 먹고 차도 마시고 저녁도 먹고 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이런 행보 중에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의도적인 거냐라는 거죠. 뭐 제가 볼 때는 뭐 의도적으로 작심하고 했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네. 아마도 그 유튜브 채널에서 뭐 이 갑자기 그 질문이 들어왔고 그거에 그냥 뭐 다 지난 일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한데 최근에 통합 행보에서 사실은 좀 그 성과가 저는 있다고 보여졌거든요. 그런 네. 상황 속에서 아마도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다 뭐 이런 지금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당시의 상황을 묻는 과정 속에서 당시에 그렇게 추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뭐 그 당시 약간의 서운한 감정 이런 부분들이 그냥 너무 솔직하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때로는 어떤 감정들이 입 밖에 나오기보다는 마음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얘기가 되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이번 일을 제가 지켜보면서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제 오후에 이 발언들이 이제 나가고 난 이후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젠 다 지나간 일이다. 모든 역량을 모아서 이 혼란한 상황을 같이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부분에 이제 저는 방점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 발언이 그렇게 큰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다. 뭐 이 발언을 듣고 일부 좀 섭섭해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어떤 그런 감정들을 지금 앞세우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 이 내란 극복이라는 또 이 새로운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의 뜻에 모두가 다 동참할 때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게 뭐 작심하고 얘기했다기보단 질문이 들어와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기를 짰다는 증거는 없다. 근데 시기가 맞아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표현은 또 암거래라는 뭐 이런 굉장히 좀 센 표현까지 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최진영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또한 기회가 아닐까요? 사실 통합한다고 했더니 진짜 통합하는 줄 아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라고 본인이 얘기한 그 맥락인 것 같습니다. 결국 어제의 발언은
지난 4월에 있었던 총선 때 친명 횡재, 비명 횡사 공천의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했던 것이다. 그 맥락을 설명했다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에 대한 후폭풍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본인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저쪽이 드러나면 당원들이 골라낼 것으로 생각했다. 한마디로 내 혼몸 바쳐가지고 구속될 위험을 무릅쓰면은 네. 당 내에 있는 이른바 수박을 당원들이 알아서 골라내서 그냥 배척해 줄 것이라 생각해서 그 또한 기획이다라고 했다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결국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재화되는 시점에서 비명계가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데 이것을 한 번에 정리하고 결국 그와 같은 것을 본인들이 직접 어떻게 보면 본인을 지원하는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비명계를 확실하게 응징해달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이런 부분들이 이 4월 총선에서 있었던 어떤 뭐 비명 행사라는 부분에 대한 한 큐 설명 아니겠느냐, 뭐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서 같이 하신 말씀이 있죠.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도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이게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를 사적 욕망의 도구로 쓰고 상대 정당 또는 이 아주 폭력적 집단하고 암거래를 하는 이 집단들이 살아남아 있으면 당이 뭐가 되겠어요? 어쨌든 이걸 정리를 안 하면 결국 죽는다. 정치적 이해관계 맞아요. 때문에 제거해야지. 이런 데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 저쪽을 드러내면 당원들이 골라낼 거고 그러면 제가 일시 제거되더라도 당은 산다. 총선에서 이긴다. 네,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저쪽을 드러내면 당원들이 골라낼 거고 그럼 당이 살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지금 뭐 최 변호사님도 그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이 다 골라낼 것도 염두에 놓고 당론으로 부결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표결에 임했다라는 건데 이건 그럼 표결을 당한 게 아니라 잘 어떻게 보면 잘 이 처음부터 밑그림을 그리고 임한 표결이었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의 지금 좀 전에 그 발언만 놓고 보면 그렇게 네. 해석도 가능한데 저 당시에 당내에는 상당히 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이재명이라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당히 기획된 정치적 수사를 했다. 그래서 정치 보복성 기획적인 기소였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었어요. 그때 그런 느낌들이. 그래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재명 대표를 어떤 하나의 희생양, 제물로 삼으면 되겠냐. 당이 함께 나서서 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가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일부 의원들께서는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검찰과 직접 무슨 거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이재명 대표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당시에 그렇게 추정이 가능하기도 한 그런 어떤 상황적 설명도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느낌을 가지신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이재명 대표가 굳이 본인을 희생해서 당 내에 있는 어떤 암세포 같은 이런 부분을 도려내려고 했었는지 하는 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진 못합니다만 뭐 그런 측면으로 해석도 가능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시점에 네. 이렇게 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또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민주당이 하나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롭게 단결된 그 민주당이 되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과연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납득이 가능할 만한 그런 얘기가 될 것인가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회의적이고요. 지금 어차피 이제 뭐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 이재명 대표가 서운한 감정을 털어버리고 가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뭐 나온 얘기 정도면 뭐 그냥 그때 이재명 대표는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나 보다 이런 정도 생각하고 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근데 지금 뭐 굳이 지금 다 지난 얘기를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무슨 의미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비명계는 굉장히 밝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어제 초일회가 입장문, 그러니까 비명계죠. 비명계가 입장문을 냈어요. 뭐라고 냈느냐. 이재명 대표가 당내 통합을 얘기하면서 분열주의적 발언을 한 거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을 꽂는 격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말에 사과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방송 중에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 암거래 발언에 대해서 악수 중에 악수다라고 얘기하면서 통합 이미지를 쌓아가던 중이었었는데 공든탑이 다 와르르 무너졌다. 사실관계 요거 짚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 사실 비명계에서 지금 발끈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요 비명계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최진행 변호사님한테 좀 입장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통합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고 요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제가 비명계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좀 전에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증거는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추정한다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님의 말씀은 딱 맞아 떨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추정이 아니고 내가 증거는 없지만 그게 딱 맞다라고 단정하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른바 통합 행보를 해가는 과정에서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결국 지난 그 2023년 9월에 있었던 2차 그 어떻게 보면 체포 동의안 결과에 대해서 잘못하면 구속될 뻔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이 맺혔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본인은 지금 와서 그때 내 몸을 던져서 비명계를 색출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때 9월 달에 완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2월 달에 벌써 대장동과 관련되는 영장이 있었고 그것이 내부에서 기각된 그렇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색출을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벌써 다 기각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 그때의 그 백현동 사건, 성남 FC 사건, 나아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위증 교사 사건 그걸로 했을 때에 통과가 됐고 법원에서도 일부는 범죄가 소명된다고 했고 나아가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봐준다는 그런 얘기도 사실상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와가지고 이것이 수박 색출하기 위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최근에 비명계들이 지금 그 어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목소리를 내는 이 시점 왜 이걸 얘기했겠습니까? 마치 지난 9월 달에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비명계를 색출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어떤 화살을 던져라. 그런 어떤 지령을 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뭐 개헌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와중에 굳이 이 타이밍에 이 얘기를 한 건 대체 무슨 의미냐. 거기에 좀 더 이 포인트를 두고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아까 또 그런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이게 다 지나간 얘기 아니냐. 이재명 대표도 아니 뭐 이미 다 지나간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그 얘기도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미 뭐 다 지난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쨌든 당에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이 혼란상을 극복해야죠.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당에 뭐 아직도 비명계 그런 게 있나요? 입장이 다른 분들은 있겠지만 어떤 이 엄혹한 환경에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할 일을 함께 손잡고 해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당에 아직도 비명계가 있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 지나간 일입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 어쨌든 당에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서 이 혼란 상황을 극복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앞에서 얘기했을 때는 폭력 집단과 거래하는 암 거래하는 집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지나간 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한 얘기가 지금 당에 이 비명계가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한 얘기는 김준욱 대변인님. 그럼 여기서 약간 또 애매한 부분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그 암 거래하는 집단은 이미 다 탈당을 해서 지금 현재인 당 안에는 없다라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당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회개해서 그때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당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하시고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 친명이다, 비명이다 이렇게 딱지 붙이지 않고 있다.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저희가 12.3 비상계엄 이후로 내란 사태 이후로
이 상황을 빠르게 종식시켜야 된다라는 것에 다 한마음 한뜻을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당내에서 뭐 조기 그 대선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걸 염두에 두니까 이제 이런 정책 그 정무적 또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네.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당내의 리더십은 확고하고 그런 리더십 속에서 지금의 이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 다 같이 손을 잡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 속에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목소리들도 있죠. 당내의 민주주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어떤 특정 계파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당내에서 그런 역할을 계파를 분리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아무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당내에서 뭐 친명이니 비명이니 계파 자체를 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의 비명계가 아직도 있나요? 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은 그런 의미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신감의 표현이겠죠.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른바 일극체제. 조금 더 비판적으로 얘기하면서 사실상 일당 독재체제라고까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 작년에 있었던 4월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명행사, 친명횡재, 비명행사라고 해서 사실상 비명계들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비명계들을 상당 부분 만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뜬금없이 그때의 일을 소환해가지고 다 어떻게 보면 상처를 다 뒤집어 놓고 그래 놓고 이젠 다 지나간 일이야.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그렇게 했다가는 그 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본인의 어떤 공선법과 관련되는 사법 리스크가 3월 말로 지금 다가온 그 상태가 되니까 비명계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본인의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었겠습니까? 네. 얼마 전에 만났는 이재명 대표 앞에서 저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과 함께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려달라는 본인의 적극 지지층에 대한 저는 확실한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적극 지지층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한테 뭐 어떤 도전장을 내미는 사람들에 대해서 움직여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이런 말씀 연장선으로 보면 김준욱 대변인님 지금 최 변호사님은 그 말씀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비명계에 대해서 경고를 던진 거다. 함부로 도전하면 안 돼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인 거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과한 해석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이라는 걸 전제로 놓고 여론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지지는 다른 분들의 받는 지지의 총합에 수배를 넘는 그런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지지는 상당히 견고하다. 그런 견고함을 더 견고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더 다른 경쟁자들을 누르려고 한다? 저는 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경쟁을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의 민주당에서의 어떤 지도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확고하게 갖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오히려 보여주질 못할 망정 그게 불안해서 다른 후보들을 누르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지금의 민주당에서는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취지에서 한 말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처음에 이 얘기를 그럼 꺼낸 것이냐라는 점에서부터 이미 사실 의문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건데 그냥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다가 여기까지 좀 얘기가 나왔다. 아니다. 의도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분명한 건 일단 지금 현재 비명계에서는 들고 일어났어요. 이거는 뭐 팩트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악수 중에 악수다라는 얘기도 고민정 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오늘 분명히 얘기가 더 나올 텐데 뭐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할 거냐가 중요한 거겠죠.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뭐 폭력 집단과 암거래하는 집단 뭐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살벌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여기 가정에도 웃음꽃이
터졌습니다. 어디였는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전쟁 중인 적군도 만나는 게 세상 이치인데 다 대한민국 경제의 이력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국가 경제 발전에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 연합체인데 당연히 만나서 의논하고 그래야 되겠죠. 안 만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난 지 10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10년의 그간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니까 마침 옛날 차였던 여자친구를 만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경협을 찾았습니다. 같이 볼까요? 10년 만에 한경협을 찾은 이재명. 류진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차였던 옛 여자친구를 만난 느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느낌이 최진영 변호사님. 네. 차였던 옛 여자친구 만난 느낌은 어떤 느낌인 겁니까? 씁쓸하겠죠? 씁쓸. 오히려 반갑다기보다는 네. 아마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특별하게 다가왔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왜 가셨나라고 좀 되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선물 드리러 간 것이 아니고 군기 잡으러 갔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저만일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 한경협 회장님이 지금 이게 상법 개정하면은 네. 주주의 어떻게 보면 그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치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하나요란 좀 손짓을 내미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동문서답을 합니다. 이게 그 자본 시장이 투명하게 되면은 기업 운영하는 게 자금 조달도 좋을 것이다. 질문하는데 이렇게 직진으로 하지 않고 그냥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오늘 그 일부 신문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 불신 해소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들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결국 뭐를 오랜만에 각오한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선물을 주고 그걸 통해서 중도 확장, 보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본인의 얘기만 하면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은 각오해라 이런 느낌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마 많은 CEO들이 느꼈을 감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니 대체 왜 간 거야? 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을 하고 좀 이 말씀을 지금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10년 만에 지금 한경협을 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 중인 적군도 만나는데 기업을 못 만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 중인 적군도 만나는데 우리가 못 만날 이유 뭐 있어요? 10년 전 헤어졌던 이 여친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웃으면서 주거니 받거니는 살짝 좀 뼈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이 향후 행보에서 추가적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 것이냐를 같이 좀 보면 이재명 대표가 왜 한경협을 10년 만에 갔는지 그리고 여기서 한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까지도 같이 좀 맥락이 짚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